남대문 함께 해온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에게 혹 도움이 된다고 하면 새로운 비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세 가지를 가지고 위기를 변화로 나의 브랜드, 나의 얼굴, 나의 동대문 상권이 기회다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짧은 시간 동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고요. 저는 이제 서울의 역사인데, 서울의 역사 이 시기에 제가 동대문에서 전철을 타고 출퇴근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변화가 계속되죠. 이런 변화 속에서 이런 변화, 계속 변화가 됩니다. 이런 변화, 그리고 저희 남평화가 이런 패션으로 또 허브를 하고 있었는데 이런 변화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경기 침체가 되고 어려운 이 시점에 많은 사람들이 어렵게 살아가지만 그래도 새로운 세상을 만나는 것이 동대문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거 잠깐 지금 뉴스에 나온 걸 잠깐 첨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대문에 가방을 제가 오랫동안 했는데 80년도에 남평화 상가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가에 있었는데 이런 상가를 제가 한번 변화를 바꿔봤어요. 이 변화를 바꿔놨더니 라이브 방송에서 와서 이 방송을 계속 찍고 있길래 이 좁은 공간에서 어렵겠다. 그래서 그 나크림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가지고 시작을 해봤습니다. 그리고서 이번에 너무 상가들이 공간이 많고 비어서 제가 이번에는 조금 전에 했던 이런 점포를 다시 정말 뜯고 이 상가로 다시 바꿨습니다. 이렇게 바꿔서 지금 2주간 동안 공사를 끝내고 월요일부터 지금 매장을 개장을 해서 이제 라이브들이 와서 찍고 있는데, 이 라이브들이 와서 찍는데 약 4시간 동안 직접 판매를 하더라고요. 제품을 그동안에 우리가 디자인하고 우리가 개발하고 원자재도 우리가 다시 선택을 하고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만 가지고 이걸 했는데 어찌 보면 온라인이라는 세계 속에 빠져서 동대문 상권에 살아갈 수가 없는데, 어찌 보면 이제 오프라인으로 한번 가보자, 한번 역을 한번 생각해보자 하고서 이걸 해봤습니다. 그 이전에 한 가지만 말씀을 더 드리면, 저는 76년도에 고속터미널이 여기 지금 에서 다시 바뀌었는데 강남으로 갔는데, 그때 갔을 때 제가 그 건물을 지내는 동안에 사장님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가방을 제조하고 패션을 하는데 만약에 된다고 하면 이곳에 유치할 수 있을까요? 했더니 5년 6년이 연락이 없어요. 다시 쫓아가서 80년대 초에 제가 동대문 상권, 이 남평화 80년대 들어와서 80년대 초에 옛날 분들은 아시겠지만 37, 크로바, 우주표라는 그 특정 책가방을 이곳에 입점을 시키는 걸로 하고, 전국 매장에 고속버스로 직접 아침에 받을 수 있도록, 또 그날 당일로 받을 수 있도록 택배를 최초로 시작한 사람이 접니다.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지방에 있는 고객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내가 그래도 물건 구매하러 갈 때 서울에 가면 좋은 것도 볼 수 있고 또 사장님이라고 하는 대우도 받고 그러는데 굳이 내가 고속버스에서 집배를 받지 않겠다. 그래서 너무 앞서가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면서 아무래도 우리 동대문 상권이 새로운 변화를 줘야 되겠다. 무슨 변화냐? 세계적인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한국 제품이 많은데 한국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좀 우리가 하려고 하면 특정하게 한번 해보자. 이때 한국 제품들이 많이 나올 때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중국에 가서 물건을 어마어마하게 해왔어요. 그때 저는 어떤 걸 생각하냐면, 국내 생산 전문 업체라고 하는 간판과 또 제조업 이 간판을
제가 현직에 있을 때, 대표이사로 있을 때 이걸 만들어서 남평화상과 각 국내 생산 제조하는 점포들에게 국내 생산 전문업체라는 걸로 해서 남평화상과 상인의 인증, 이걸 만들어서 가게에다 붙여줬습니다. 약 200군데에 붙여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우리나라 제품 생산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오랫동안, 지금 저하고 같이 제 공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50년째 하는 분도 계세요. 제가 56년 전에 창업을 해서 저와 같이 지금 했는데 이 사람이 지금 70이에요. 70. 근데 이분들이 하고 있는데 이분들에게 제가 뭘 만들어 줬냐면 남평화상가 대표이사로 해서 귀하는 이 장인증서를 만들어 줬습니다. 그 자부심을 가지고 한번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장인증서를 가지고 제품 만드는 그 점포에는 이 장인증서 증을 점포에 해놓고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제공도 했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동대문 상권을 한번 살리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구상도 하고 다른 방법도 찾아서 해봤는데 제가 그런 중에 각 대학교 총장님들에게 한번 연락을 한번 했습니다. 무슨 연락을 했냐면 당신의 대학에 혹여 디자인과가 있으면 우리 남평화상가 아니면 동대문 상권에 있는 사업주들과 연계를 해서 당신들의 그 학생들이 현장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좀 해주겠다. 그래서 교수님들하고 같이 저희 회의실에서 계속 그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서 그 디자인된 그 제품이 성공이 되게 되면 이 학생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그리고 학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학자금을 좀 주자. 그런 제안을 해서 계속 대학교 총장님들과 또 교수님들에게 협의를 했습니다. 학생들하고 저희하고 교감을 가지고 학생들이 여기서 현장 학습도 하고 또 학습된 그 결과가 좋은 디자인이 돼서 이게 샘플이 돼서 세계적으로 나갔다, 성공됐다. 그러면 우리는 상가도 좋을 뿐만 아니라 학교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했는데 먼저 교수님들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다가 중도에 연결을 하지는 못했지만은 계속 그것은 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개 중에는 성공된 사례가 있어서 그 학생들이 학교 졸업하고 그 회사에서 그 사업주와 함께 계속 지금까지 일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제가 첫 번째 일본의 위기를 변화로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이제 주제를 삼았는데 그 위기를 변화로 하는 것은 지금 동대문 상권이 정말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갑니다. 그때마다 저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한 번 더 시작을 해보자. 동대문 상권이 지금 뭐 이로 말하셨듯이 공실이 많아지고 어려운 이때에 어찌 보면 건물주들은 관리받아도 좋다고 할 정도로 지금 어려운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기회에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것은 내 매장을 가지고 내가 사업을 한번 해본다?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그러면 가지고 제가 어떤 변화를 주자. 그래서 첫 번째 하는 것이 위기를 변화로. 위기지만 상권들은 위기지만 온라인은 지금 정말 뭐 앞서간다고 하지만 오프라인 다 죽는다고 하지만 저는 생각할 때 한 번 더 동대문 상권이 살아날 때처럼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겠냐 해서 여러 가지 지금 아까 조금 전 말씀드린 그런 제안들을 좀 해봤습니다. 그 중에 제일 제가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나의 브랜드, 나의 얼굴입니다. 제가 우리 상가 대표이사를 할 때도 상인 회장님들과 계속 협의한 것이 뭐냐면 중국에서 연합해서 물건을 구매하다가 그 물건을 가지고 나눠 팔 때에 결과적으로 우리 상권은 다 죽는다. 경쟁력이 없어진다. 계속 제가 나의 얼굴 또 나의 브랜드를 하자. 그런 취지로 계속 말씀을 드려서 지금까지 자기 브랜드, 자기 얼굴을 가지고 하는 분들은 남평화에서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동대문 성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내가 편한 마음으로 중국에서 물건 떼어다 팔고 중국에서 한강이라는 작가가 이번에 그 노벨 문학상을 받으러 가는
그곳에 보니까 백을 하나 들었더라고요. 핸드백을 하나 들었는데 그 핸드백이 지금 저 들고 있는 핸드백이 저희가 생산해서 독일에서 제일 많이 구매해가는 저 제품입니다. 근데 저 제품을 들고 지금 그 시상식에 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찌 보면 나의 얼굴, 내 브랜드가 없는 그런 영업을 하다 보면 결국은 죽습니다. 그러나 저 손에 들은 저 눈에 들어온 우리나라의 제품, 저희 기술진들로 만든 저 제품이 세계에서 상을 받는 시상식에 들고 갔잖아요. 저는 저분이 제가 협찬한 것도 아니고요. 저분이 직접 사신 거예요. 저희 생산하는 데도 구매해 가서 판매하는 소매상에서 주문을 해서 판 겁니다. 저는 이런 매장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지금 이거는 제가 이제 경영하고 있는 카페인데, 이 교회에 있는 카페입니다. 교회에 있는 카페에 커피를 마시러 오는 분들에게 틈새 공간을 이용해서 벽 같은데 카페 차 마시는 데다 해놓은 게 아니라, 저는 틈새 공간을 이용해서 커피 마시러 오는 분들에게 저 제품을, 우리 제품만, 제가 생산하는 제품만 진전을 해서 판매를 하는데, 이분들이 들을 때 어떤 마음가짐이 들냐면, 커피 마셔? 뭘 마셔? 하고 들어오다가 저걸 가방이 있네. 가방을 차기 시작합니다. 커피 제일 비싼 게 8,000원, 10,000원입니다. 싼 게 3,500원이에요. 이 가방 저희는 전부 가죽만 생산하는데, 저 가방 하나 팔면 커피 20잔 파는 것보다 훨씬 나은 수익을 올립니다. 저는 이런 매장을 이렇게 하면서 어떤 걸 하냐면, 지금 카페잖아요. 벽면에 아무것도 없어요. 뭐 사진 걸어놓고 그림 걸어놓는데 저는 가방을 전부 전시를 해놨어요. 이렇게 해서 사실은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느낀 것은, 이러면 더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제가 우리가 잘 나갈 때 2015년도에 건축을 하나 했습니다. 제 본사 건물을, 작은 건물을 2015년도에 건축을 해서 그곳에 이런 제품을 카페에다가 해놓고 전시를 해놨습니다. 전시를 해놓고 전 세계에서 오시는 바이어들을 9개 룸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그 바이어들, 매출이 좀 큰 분들이요, 연 매출이 한 10억에서 한 20억 되는 분들에게는 거기 9개의 룸을 만들어 놓고, 연 매출이 그래도 한 10억에서 20억 되는 분들을 그 룸에서 숙식을 제공하게 하고요. 그 오시는 날 그분들이 요구하는 제품을 디자인을 합니다. 디자인하고 샘플 나올 때까지는 제가 리무진 승합차를 하나 사서 이분을 한국 투어를 시켜드립니다. 동대문 시장도 보여주고 남대문 시장도 보여주고, 또 우리나라 관광 명소를 이틀 동안 모시고 다니면서 하고 와서 바로 오면 이 샘플이 나옵니다. 샘플이 나오면 동대문 이곳에서 오다할 때는 많은 제한을 하지만, 저희 건물을 져놓고 회사에서 사무실에서 할 때는 이분들이 바로 오다하고 그냥 가요. 그러면 저희 제품이 전 세계에 나갔을 때에 어떠한 반응을 보이느냐, 한 장도 반품, 수리 가지고 오는 부분이 없어요. 저는 56년 동안 이 동대문 남대문에 있으면서 단점을 많이 봤어요. 단점을 장점으로 바꿔봤습니다. 그랬더니 결과적으로는 오늘 이 시간까지 제가 영업을 하면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제 매장을 이렇게 수리를 해서까지 지금도 오늘도 가봤더니 좀 바쁘더라고요. 오프라인이 다 죽었다고 그랬는데 바빠요. 왜 그러냐? 새로운 발상이에요. 새로운 생각이에요. 새로운 것을 시작을 해봤더니 가능하고 되더라고요. 여러분, 동대문이 살 수 있는 길은 변화입니다. 기회입니다. 또 나의 얼굴, 나의 브랜드가 꼭 있어야 됩니다. 이거 아니면 살아날 길이 없어요. 여러분, 동대문은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매장을 다시 하게 된 동기는 오프라인이 앞으로는 살아날 수 있다. 오프라인이 앞으로는 승산이 있다. 제가 약 7년 전에 그 칠순 여행이라고 가서 스위스를 한 바퀴 돌았는데,
사실 미디어로 보고 어떤 영상으로 봤을 때와 제가 직접 시각적으로 가서 봤을 때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제가 아까 이 카페를 보여드렸는데 카페에 와서 물건 구매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거 아까 카페를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이 카페를 전국에 100군데를 하려고 했었어요. 100군데를 해서 대만도 했었고 약 한 5군데가 돼서 그것도 이제 작은 평수는 안 하고요. 100평 이상 되는 카페만 했습니다. 그런 중에 저도 아까 한 데가 이제 교회 밑에 카페인데 교회의 큰 대형 교회들에게 이 카페를 권장을 했습니다. 그곳에 조건부를 했습니다. 제가 1년 동안 이 카페에서 파는 것이 1년에 1억 판매를 하더라고요. 1억 판매를 해서 100군데를 예상을 잡고 제가 건물을 준공을 끝낸 이후에 계속 그걸 했습니다. 했는데 얼마나 잘 되는지 바빠서 정신이 없었어요. 코로나가 딱 오는 순간 이 다중시설 이용이 완전히 제한된 이후에 전국에 다 문을 닫아버리니까 이 문을 닫고 나니까 제가 그걸 처리하는데 보통 힘들지 않았어요. 저는 이제 회사를 아주 그냥 접을 정도로 어려웠었는데 이것도 해보면서 얼마나 좋은 결과를 얻었냐. 거기서 얻은 것이 내가 비대면보다는 대면 구매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여러분, 이제 동대문 상권이 앞으로 살아갈 길은 지금 동대문 상권의 공실들이 뭐 많지는 않아요. 그러나 빈 공간은 여러분들이 요구하신다고 하면 건물주들이 여러분들의 요구대로만 다 들어줍니다. 만약에 보증금도 여러분들이 하신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뜻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만큼 좋은 조건인데 이런 기회를 놓친다고 하면 좀 아쉽지 않을까요? 한번 생각하셔서 꼭 이런 기회를 잡으시길 바라고요.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한 번 더 동대문 상권은 살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앞으로 동대문 상권은 더 좋은 조건으로 올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건 여기까지 하고요. 또 제가 좀 소개를 하고 싶은 것은 앉아 계신 분이 이제 사실 제가 소개하는 것보다는 이제 일단 말씀을 드리겠지만 훌륭한 분이 오셨기 때문에 아마 동대문 상권에 큰 도움이 될 줄로 믿고 저는 좀 간략하게 하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의식 대표님께서 특별히 또 초대해 주신 분입니다. 전 넥스코리아 부사장이시고 현재 라인게임즈 부사장이신 우리 김태환 부사장님께서 함께해 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실까요? 네, 정말 또 흔치 않은 분을 여러분들이 또 만나게 되는 그런 기회를 가졌는데요. 오늘 또 어떻게 또 오셨는지 인사 한 말씀과 또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개해 주신 대로 그 넥슨 코리아 그러니까 게임 회사죠. 거기서 이제 부사장까지 했다가 넥슨 아메리카로 2015년에 갔고 2019년에 뭐 저도 역직구 서비스를 또 창업을 했고 지금은 이제 라인게임즈라는 또 다른 게임 회사의 부사장을 맡고 있는 그 김태환이라고 합니다. 저희 박의식 대표님은 이제 개인적인 친분이 있고 또 동대문에 대해서 계속 이제 고민을 이제 많이 하시는데 이 동대문에 이 안에 있으면 사실 이 밖에서의 이 아이디어나 이런 신선한 생각들에 대해서 좀 자극이 좀 필요하다 하셔서 몇 번 이렇게 뵙고 상의를 드렸는데 오늘 또 감사하게도 뭐 간단하게라도 좀 뭐 제 아이디어를 나누면 좋겠다 말씀을 하셔서 깍두기로 왔는데요. 저는 내용이 사실 길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간단한데 분들이 보통 외국인들이 이 동대문을 오면 저희는 네이버를 쓰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런데 외국인들 입장에서 구글로 내가 동대문에 관광을 나왔다 생각을 하면은 뭐 영어나 뭐 그 영어로 대부분 하겠죠. 근데 사실 이렇게 많이 찾는 게 이렇습니다. 뭐 동대문 언제 가장 좋냐, 뭐 동대문 언제 오픈하냐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굉장히 철진한 정보들만 굉장히 가득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러니까 구글링으로는 사실 외국인들이 여기에서 정확한 정보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저희 동대문에 뭐 쇼핑, 그러니까 물론 이제 중국이나 뭐 기존 이제 해외 바이어들은 자주 오는 데니까 내가 어디 가서 뭘 사고 다 뻔히 아는데 이 일반 관광객들은 에게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일반 관광객 그러니까 외국인 입장에서 이 동대문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냥 저희가 정보 제공하는 사람 입장에서 동대문을 바라보니까 우리는 충분히 뭐 정보나 이런 게 많지 않아?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구글링으로 정보가 제대로 된 정보가 나오게끔 해야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저희는 이미 동대문에 저희 뭐 쇼핑할 때도 많고 먹을 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광할 때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뭔가를 더 만들어야 된다. 사람들이 오기 위해서. 물론 아까 박 대표님 말씀하셨던 뭐 공항 터미널이라든지 메디컬 센터는 당연히 있으면 너무나 좋은 거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도 이미 콘텐츠가 굉장히 그러니까 저는 게임쟁이니까 게임쟁이 입장에서도 굉장히 풍부한 콘텐츠가 많은 상권인데 그거를 제대로 정보 제공을 못 하고 있다는 그런 단순한 부분도 문제 있으니 그 부분을 좀 그러니까 보완을 하자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그거를 모으자. 왜냐하면 이게 구글링에서 정보 검색하다 보면은 정보가 너무 많습니다. 저도 미국에서 살면서 구글링 하다 보면 그러니까 정보가 너무 많으니까 이제 정확한 정보 찾기가 어려운데 간단하게 그냥 우리 이 동대문 상권에 있는 쇼핑, 그 다음에 음식, 뭐 그 다음에 뭐 그 라이브 방송을 찍고 싶다. 그러면 뭐 DDP로 와야 된다. DDP 몇 층으로 와야 된다. 그러한 정보들을 단순하게 일단 1차적으로 모으는 뭐 DDM이라는 앱을 하나 만들자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할 거리를 늘리자. 저도 이제 뭔가를 새로 해보자 있는데 사실 그 뭐 이거는 뭐 아직 뭐 내부에서도 검토 단계지만 그 YG 플러스라는 그 대형 연예 기획사, 그러니까 YG의 자회사이죠. 근데 저 YG 플러스는 하이브와 YG와 뭐 JYP들이 이제 연합 지분을 같이 쉐어하고 있는 회사인데 YG 플러스는 이제 K-팝 음반하고 굿즈를 이 세 개 회사들의 굿즈를 유통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저 회사 분들을 제가 한번 여기 동대문에 모시고 온 적 있어요. 그때 밀리오레도 가고 이게 몇 군데 상가를 갔었는데 이분들이 사실 원하는 사이즈는 지금 현재 저희가 있는 2층의 최소한 절반 정도라도 해서 굉장히 커다란 이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가장 큰 K-팝 음반 굿즈 스토어를 동대문에 넣자는 이제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그 공간을 제공할 만한 건물이 지금 DDP 이 건물 아니면 맥스타일 그 정도죠. 근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맥스타일은 이슈가 있고 사실 지금 이 건물만 해도 그래서 제 생각은 이 K-팝 한국에서 가장 큰 K-팝 음반 굿즈 스토어를 여기에 놓고 절반은 여기 놓고 그 다음에 뭐 올리브영 너무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K-뷰티는 이미 너무 트렌드니까 뭐 올리브영 몇 개를 합친 사이즈.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화장품들이 다 입점할 수 있을 정도의 사이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를 들면 이 DDP의 절반은 K-팝 스토어, K-팝 음반 굿즈, 절반은 K-뷰티. 이렇게만 해도 이거는 관광객뿐만이 아니라 한국에 있는 사람들도 놀러 올 만한 이유를 만들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고요. 이거는 이 K-팝 트레이닝 센터라고 여러분 뭐 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원래 파주에 있던 건물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남산에 계시는데 사실 이 K-팝 트레이닝 센터는 실제로 이제 요 외국에서 아이돌이 되고 싶은 친구들만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 그 젊은 외국인들도 이제 뭐 한 2, 3일 여기서 이제 댄스도 배우고 자기 뭐 트레이닝도 받고 하는 공간인데 원래 이 공간 이거를 이제 진행하시는 이 오너분이 원래 DDP에 제안을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DDP에 제안을 하셨는데 뭐 어떤 조건이 안 맞아서인지 이게 잘 안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너무 아쉽죠. 이게 왜냐하면 이 K-팝 트레이닝 센터는 결국은 DDP에서 거절을 당하고 지금 이제 고속터미널 저쪽 강남 고속터미널에 800평 공간으로 이제 들어가시는 공사를 지금 진행 중이신데 그 공간도 사실 여기 동대문에 왔다면 매일마다 이 동남아 또는 이제 해외의 젊은 관광객들을 저희가 여기로 유입시킬 수 있었고 그리고 또 그분들이 뭐 숙박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밀리오레에 있는 그 호텔에서도 이제 재우게 할 수 있었는데 참 이런 기회들이 이미 있는데도 저희가 놓치고 있다는 게 좀 아쉬워서 갖고 왔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그 DDM 앱이 1차적으로 정보를 모으는 앱이라면 두 번째는 그 DDM 앱으로 그러니까 이게 모든 쇼핑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너무 힘드니까 뭐다 오프라인으로 다니기는 어려우니까 그 앱에 저희 동대문에 있는 이 상가들의 상품들을 다 올려서 그 앱에서 뭐 옷이나 뭐
뭐 자파나 뭐 이런 것들을 사게 되면 그분들이 계시는 이제 호텔까지 택배로 배달을 해주는 왜냐하면 이제 너무 또 많이 사면 이제 들고 다니기 불편하니까 그래서 그 DDM 앱으로 살 수 있게 하자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DDM 앱이 있으면 이거는 해외에서 요즘 이제 해외 배송비가 워낙 계속 저렴하니까 그 친구들이 이제 고향에 본국에 돌아가서도 그 DDM 앱으로 이 그 동대문에서 내가 샀던 옷을 또 계속 이제 살 수 있게 해외 배송으로 보내주면서 할 수 있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DDM 앱은 첫 번째가 일단 동대문에 있는 정보를 모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동대문 이 상가들의 상품들을 내가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온라인으로 살 수 있게 해주는 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내가 고향에 돌아가서도 본국에 돌아가서도 이 동대문에 있는 상품들을 계속 내가 B2C로 구매할 수 있게 해준다. 이러한 발전 단계를 거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뭐 요즘 워낙 여기저기서 이제 AI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저는 이거 마침 이제 이거를 개발한 친구를 어제 제가 만나서 뭐 얘기를 하다가 뭐 그 둘이서 정리한 내용인데 이게 외국인이나 동대문 상가들을 위한 서비스이고 이거는 바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게 앱스토어에 이 미도라고 쳐보면 나오는데요.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 상가가 있어요. 상가에 이 QR 코드를 이렇게 비치해 놓으면 이제 어떤 외국인이건 내 핸드폰을 저 QR 코드에 대면 이 채팅창이 만들어집니다. 저 채팅창은 누구랑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 상가의 오너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가마다 다른 QR 코드를 가지고 있겠죠. 그러면은 그 손님이 오셔가지고 이 QR 코드를 딱 대고 그러면 상가 주인하고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느냐. 이 온 손님은 일본인이고 뭐 저기 그 받는 사람은 뭐 영어가 더 편하다. 그럼 어쨌든 이게 실시간으로 번역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뭐 일본인이 와서 나 따뜻한 옷 사고 싶어요라고 하면 이제 원래는 이제 저기 한국인 이제 주인이 한국말로 나와야 되는데 뭐 10,000원이다. 뭐 이렇게 하면 이제 그러니까 이 그냥 그게 텍스트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보면은 이 말 입력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냥 언어로만 얘기해도 나옵니다. 이게 사실 뭐 그렇게 막 특별한 내용은 아니지만 구글 트랜슬레이터도 다 있고 뭐 해서 좀 뭐 여러 앱들이 있는데 이게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이게 그냥 그 아까 보여드렸듯이 상가마다 다른 QR 코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상가 QR 코드를 딱 대면 그 상가의 주인하고 바로 그 채팅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 뭐 젊은 분들도 많이 오셨지만 그분들도 뭐 당연히 나중에 상가를 내시면 당연히 하면 좋을 서비스고 이거 다 무료입니다. 이거 무료 아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미 상가 하시는 다른 분들께도 하실 수 있는 서비스고 뭐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뭐 홀세일러가 왔다. 그래서 뭐 베트남에서 홀세일러가 왔다 했을 때 안녕하세요 옷을 도면으로 사고 싶습니다. 내가 한글로 그냥 입력을 하면 그 나라 말로 베트남 말로 이게 보이시죠? 이게 베트남 말로 바로 실시간으로 이제 그 번역이 돼서 나가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뭐 100개 주문하고 가능한가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거는 좀 더 나간 건데 이거는 없는 기능입니다. 이거는 결제까지도 이 앱에서 지원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앞단 지금 있는 기능은 채팅까지 지원해 주는 거고 여기 지금 파란 박스로 나온 이 브링코 코인을 이용할 이거는 코인은 아직은 이제 지금 개발 중인 내용이어서 나중에는 이 앱으로 그냥 그 현장에서 바이어가 결제까지 하게 해주겠다라는 이제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요 이제 미도라는 이 앱을 소개해드린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미 그러니까 저희 지금 동대문 상가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이러한 어플리케이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실제로 제가 뭐 박의식 대표님하고 상의를 드려서 일단 남평화 상가부터 시작을 해서 각 상가 오너분들마다 이런 자기의 QR 코드를 갖고 있으면 전 세계 어느 외국인이 오건 이 구매를 하는데 굉장히 편리하게 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가 있고요. 어디든 여러분들도 그냥 그 앱스토어에 들어가셔가지고 요 미도라는 앱을 다운 받으시면 네 이거는 실제 그 체험을 해보실 수 있으니까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 게임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컨텐츠 쪽인 입장에서 뭐 이런 뭐랄까요 실제 적용 가능한지 아닌지를 떠나서 뭐 저렇게 생각하는 수도 있겠구나라는 차원으로 말씀을 드렸고 저는 뭐 사실 장사의 신은 아니고요. 저는 이제 뭐 게임의 신은 될 수는 있겠습니다. 게임을 많이 하니까 네. 그래서 그 컨텐츠 쪽에서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또 이따 끝나고도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또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의식 대표님의 강연에 이어서 우리 김태환 부사장님의 말씀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몇 가지 좀 조언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이런 또 앱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주셨고 어떻게 하면 보다 더 많은 해외 이 수요자들의 욕구를 또 충족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 Q&A 세션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현장에 계신 분들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도 시청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해서 직접 질문을 받고 여기에 대한 답변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일반인으로서 참석했는데 두 분 다 각각 두 분께 다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되게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이제 개인으로서는 그 아이디어를 발현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너무 제한적인데 이럴 때 좀 국가나 이런 정부한테 좀 제안을 하실 때 아까 좀 들어보니까 정부가 제안을 잘 받아들여주지 않았다. 그래서 좀 아쉽다. 저는 이렇게 조금씩 들렸거든요. 그랬을 때 어떻게 좀 헤쳐나갈 수 있을지 그리고 앞으로의 그런 기대를 좀 가져도 될지 뭐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제가 앉아서 말씀드려도 되죠? 네. 모처럼 이런 행사에 와서 보니까 그 아쉬운 것도 많고 또 할 얘기도 많은데 어찌 보면 준비한 거를 다 할 수도 없었고 또 하려고 보니까 또 좀 당황도 되고요. 그랬습니다. 그러나 제가 서울시하고 중구청 또 관계자들하고는 제가 현직에 있는 동안 수시로 접촉을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의무적인 일을 많이 할 때가 많이 있었고요.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뛰지 않으면 받지 못하는 그런 결과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남평화상가에 뭐 정말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그럼 CCTV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정부에서는 약 한 4천만 원을 지원할 수 있는 돈이 있더라고요. 끝까지 찾아가고 또 제안을 하고 했더니 그런 것들은 좀 도와주고요. 그리고 지금 조건은 동대문 상권에 1호선, 2호선, 4호선, 5호선이라는 정말 좋은 조건의 지하철이 다니고 있는데 이런 좋은 조건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좀 상권에서 협약도 하겠지만 정부에서도 지원만 좀 한다고 하면 되지 않겠냐. 좀 시간이 길어질지 모르겠지만 제가 DDP는 동대문 상권 37개 상권에 도움은 사실 안 돼요. DDP는 큰 행사를 끝내고 DDP로서 끝나고 가는 게 너무 많아서 상인들의 불만이 대단합니다. 옛날로 갔으면 좋겠다. 동대문 축구장이 있고 야구장이 있으면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와서 상권을 둘러보는데 지금은 DDP에서 끝나고 가는 모든 행사로 끝난다. 동대문 상권에는 아무 유익이 없다 하는 그런 제안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제가 3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남평화상가에서 감사 대표이사직을 하면서 느낀 것은 정말 정부가 좀 도와주는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상인들은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 제안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뭐 정부의 지원을 받은 것은 있죠. 뭐 화장실 도움이라든지 또 저희들이 무슨 공사를 한다고 했을 때 지원 사업을 받았지만 몸에 피부와 닿는 그런 느낌은 없었다는 걸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 아이디어를 수용하기까지 또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 같고 지금도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또 변화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조금 부족하다 이렇게 또 보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변화는 많이 있었죠. 근데 이 변화는 저희들이 이 사업주들이 저희들끼리 사업을 해서 변화를 시켰지 사실 정부가 이렇게 변화를 해준 거는 피부가 느낄 수가 없다. 만약에 오늘 이 말씀을 관계자가 들으신다고 하면 좀 관심을 가져주고 동대문 상권을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광장시장에 보면 그 광장시장에 꽈배기를 하나 살려고 하면 아마 30분 하나 사더라도 1시간은 걸릴 겁니다. 그 꽈배기 하는 사장이 저하고 초등학교 때 동창 후배인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너무너무 많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대문 상권에 사실은 조금만 개혁을 해준다고 하면 변화를 준다고 하면 지금까지 상권이 판매 시설만 돼 있거든요. 이런 거를 정부가 좀 지원을 해서 다각도로 할 수 있도록 좀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문이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지금 또 뒤쪽에 손을 들어주셨는데요. 바로 또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DDP 상권이 DDP가 생겨서 사실 동대문 상권이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저는 사실 그 동대문이 밤 시장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지금 미우미우 같이 액세서리점 같은 경우는 12시에 열어서 11시 닫는데 그게 일본 관광객들이랑 해외 관광객들이 되게 많고 거기는 이제 또 알려지기도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관광객들이 유입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동대문은 사실 시간상이 옛날에 운영하던 도매 상인들이 밤에 그러니까 낮에 장사를 하고 밤에 떼어가는 방식으로 고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방식이 계속 고수되는 한은 사실 뭐 DDP가 옛날 종합운동장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은 좀 충격적이긴 한데요. 그 DDP가 있어서 해외 관광객들이 되게 많이 오고 낮 시간에도 되게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시장은 닫았냐면서 막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고 저희 건물에도 잘못 올라오셔가지고 여기는 시장이 아니냐면서 이러고 가시거든요. 저는 시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DDP가 생겼기 때문에 사실 다른 남평화나 뭐 그런 시장들도 시간적인 배분을 다르게 한다면 사실 도매 위주인 시장과 소매나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시장이 구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은 됐으면 좋겠고 지금 앱을 개발하신다고 하는 것은 되게 좋은 취지로 생각이 드는데 DDP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신진 디자이너들을 위한 뭐 서울 패션위크라든지 그런 것들이 열리고 있는데 그 DDP가 지향하는 바의 느낌은 약간 세계적이고 좀 세계와 견줄 수 있는 부분의 한국 패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지금 개발하신다는 느낌은 DDP와 동대문을 연계했을 때 그것이 만약에 연계가 돼서 어떤 동대문이라는 것은 상징적으로 상당히 그 한국 패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면 동대문 시장 상인들과만 연결을 할 것이 아니라 큰 의미로 봤을 때는 한국 패션을 대표하는 어떤 그게 바잉이 될 수 있고 이런 식의 어떤 앱으로 성장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회장님이나 그 지금 넥슨 전 부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시간상의 문제는 아닐지 혹시 또 뭐 그 앱에 대해서 그냥 동대문 상권만을 성장하는 것이 과연 그 상인들만을 위한 앱이 돼야 되는 것인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굉장히 또 중요한 질문해 주셨는데요. 일단 우리 대표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아주 핵심적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동대문 상권이 어찌 보면 새로운 변화를 주었던 것은 야간 시장을 하면서 큰 변화를 줬습니다. 전국에서 대형 버스들이 밀려올 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호황을 누렸고 또 그 시기가 지나면서 다시 택배라는 것이 시작이 되면서 또 성공을 했었고요. 그런 와중에 이제 와서는 각 매장을 보면 고객은 한 분도 안 오세요. 시간 딱 되면 택배가 오셔서 물건을 다 가져갑니다. 그 끝나고 나면 수면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 정말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DDP하고 동대문 상권하고 연계가 잘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은 그 말씀이 나오셨기 때문에 답변을 좀 드린다고 하면 상인들과 계속 접촉을 하면서 또 제가 대표자 협의회에서도 만나서 얘기할 때마다 늘 여기에 건의했던 것이 동대문을 위한 동대문 상가에 고객들이 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만들어주는 DDP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또 여기에 있는 담당자가 바뀌고 나면 그것이 또 제대로 전달이 안 돼서 동대문 상권의 사업주들은 어떤 피해의식을 좀 가졌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중에 한 말씀은 정말 우리의 마음을 좀 뒤흔드는 말씀인데 시간 문제는 빨리 바꿔야 된답니다. 시간은 굳이 저녁에 택배 와서 물건 가져가기 위해서 밤 12시에 문 열고 밤 8시에 열어서 아침에 또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쓸데없는 소모 시간만 뺏기는 거지 사실 고객이 올 수 있는 시간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낮에 문을 닫아놓으니까 폐가 같은 또 폐사가 같은 그런 느낌을 받기 때문에 바라기는 저도 만약에 다시 동대문 상권에 들어서 일을 하게 된다고 하면 저도 마찬가지로 이 시간만은 다시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시간은 아마 상권에서 또 그 사업주들과 한번 협의를 더 해서 또 상인하고 협의해서 바꾸는 걸로 하는 그런 것을 아마 정책적으로 노력을 하게 되면 되지 않겠나. 근데 이거는 서울시에서도 같이 도와주셔야 되고 야간 업을 하지 않도록 어떤 정책적으로 좀 만들어줬으면 좋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네. 일단 이 시간적인 부분 이제 판매 시간을 굳이 이렇게 그 밤 시간에 국한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 좀 해외 이 구매를 원하시는 그러니까 해외 이제 방문자분들께서 좀 오해를 많이 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실질적으로 저도 이 DDP를 오면서 여기 왜 안 해요? 뭐 이렇게 질문을 또 많이 하는 경우를 봤거든요. 네, 아마 그런 부분에서는 좀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말씀해 주셨고, 네, 이 부분은 또 답변이 된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러면 우리 부사장님 이 앱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게 꼭 그 동대문에만 국한이 되어야 되는 건가? 아니면 DDP도 같이 생각을 해서 이제 K 컬처 그러니까 K 패션에 대한 어떤 앱으로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시는지. 네, 되게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당연히 DDP에서 발굴되는 패션 디자이너 분들의 브랜드도 당연히 포함이 돼야 되겠고요. 저는 이제 LA에 있으니까 그냥 경험담을 말씀을 드리면 코로나가 끝나고 LA에 있는 그러니까 한인타운이죠. 거기에 보면 동대문의 옷을 떼다가 판매하는 가게들이 한 5군데 있어요. 그런데 그 5군데 다 잘 됩니다. 근데 그 5군데의 주 고객들이 외국 분들이세요. 물론 아시안 교민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백인들은 제가 거의 못 본 것 같은데 왜냐면 체형이 서로 안 맞으니까요. 그러면 중국 분들이 이렇게 오면 제가 실제로 목격도 몇 번 했는데 우선 이분들 택부터 봅니다. 택부터 보고 이게 메이드 인 코리아인지 그 다음에 그 재미난 게 주인한테 물어봐요. 이거 택갈이 한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자기도 메이드 인 차이나 이거 택갈이 한 건 아닙니다 이거죠. 그래서 보면 저희가 동대문에 계시니까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쉬인이나 테무 해서 이제 굉장히 저렴한 옷들이 많이 미국은 이제 들어오고 있는데 그렇게 저렴한 옷을 찾는 고객도 분명히 많이 있지만 이 한국 브랜드들이 퀄리티가 좋고 디자인이 워낙 이쁘기 때문에 이 가능성은 아직도 전 무궁무진하다고 보거든요. 다만 이 판매 채널이 자꾸 이제 중국 앱들에 밀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문제여서 어떻게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 DDM이라는 앱이 진짜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뭐랄까요 어려움들을 좀 헤쳐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제 민간인들을 어떻게 보면은 이제 홍보 모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동대문에 와서 또는 이제 DDP에 와서 어떤 새로운 이 옷을 사고 그걸 내가 입고 이제 자기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 제가 동남아는 잘 모르겠지만 미국은 보통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한국 브랜드 옷 입고 다니면 여자분들은 특히 물어봐요. 너 이거 어디 옷이야? 라고 물어보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 정도로 한국 옷이 좀 튀긴 튑니다. 워낙 디자인 좋고 퀄리티가 좋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그러한 옷들이 길거리에서도 많이 보여지고 어떻게든 노출이 많이 되려면 그러니까 그 옷들을 살 수 있는 루트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안타깝게도 거의 대부분이 그냥 이런 한인타운의 오프라인 샵들 몇 개 여기서만 판매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DDM 또는 DDP 디자이너 분들을 대변하는 상품 판매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글로벌로 판매 가능한 채널이 있어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적극 동감합니다. 네. 네, 아마 질문 주신 분의 이야기를 또 적극적으로 또 반영이 잘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굉장히 또 중요한 질문 해주셨고요. 어떻게 보면은 질문이자 어떻게 보면 조언인 것 같은데요. 자, 이와 관련해서 또 혹시 다른 질문이나 아니면 코멘트 하실 분이 있으시면 저희 자유롭게 또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있을까요? 네. 혹시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렇게 동대문 시장이 영업을 하면서 좀 잘 될 수 있었던 그런 팁 같은 게 궁금합니다. 예, 제가 이제 좀 변화를 많이 가지고 왔던 사람 중 한 사람인데 초창기에 이 남자 가방 또 남자 패션 쪽에 많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옛날에 이제 엘칸토라는 데가 있고요, 금광이라는 구두가 있었고요, 비제바누라는 구두가 있었고 에스콰이라는 그 구두가 있었는데 명동에 가야만 그런 제품을 샀어요.
남자 구두를 사러 갔는데 가보니까 여자들도 구두를 사러 왔어요. 여자들은 사면서 뭐라고 하냐면 바로 사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신제품 또 나오나요? 그렇게 물어보더라고. 또 제가 구두를 사면서 저는 뭐라고 했느냐면 이 굽을 갈아줄 때는 얼마를 받나요? 저는 그 구두를 10년이고 5년이고 신을 각오를 하고 있는데 여자분들은 구두를 사는 순간 벌써 그때부터 신제품을 또 찾아요. 아, 선택을 잘해야 되겠구나. 제가 스쿨백에 최초의 캐릭터를 넣었던 책가방에 미키마우스라든지 또 헬리키티를 제가 일본에서 신주문연에 사가지고 인쇄해가지고 팔기 시작해서 어마어마하게 팔아봤는데 등등 그런 걸 한번 해봤어요. 저는 헬리키티가 뭔지도 모르고 했습니다. 그런 때에 저는 변화를 좀 계속 가져봤는데 제품이 새로운 거 나오면 어차피 저는 생산자였고 또 패션 쪽에 들어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볼 때마다 새로운 것이다. 이런 일을 한번 하게 되면 어떨까 하고서는 해봤는데 첫 번에 핸드백으로 바꿨을 때 완전히 실패를 했어요. 제가 체험이었고 여자분들의 그 디자인에 대한 확실한 걸 모르는 그 상태에서 하고서 사실은 완전히 문을 닫을 정도 실패를 했는데 제가 홍콩에 가서 어떤 제품 하나를 보고서 저런 건 어떨까 하는데 우리 딸이 좋다고 그랬어요. 그걸 시작하면서 대성공을 했습니다. 이런 말할 수 없이 물건을 뭐 생산하면 뭐 속된 말로 10만 장이 팔리는 것도 일도 아니게 팔릴 정도로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팔았는데 그걸 볼 때 동대문이라는 데는 얼마든지 사업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있구나. 그래서 계속 바꾼 것이 큰 제품에서 작은 제품으로 더 작은 제품으로 빨리 말하면 하드에서 소프트웨어로 바꿔갔습니다. 제가 하드 쪽은 컨테이너를 해야 되겠지만 소프트웨어는 핸드캐리어가 된다. 대봉에다가 물건을 담았을 때 5만 원인데 소봉에다가 물건을 담았을 때 100만 원이다. 어떤 걸 하겠어요? 저는 그런 식으로 하면서 계속 바꿔봤는데 56년이라는 이 동대문 남대문 상권에서 일해온 바로는 매일 새로워야 된다. 매일 변화해야 된다. 매일 봐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왔는데 그것이 지금도 저희 자녀들이 50대 뭐 다 자기들 뭐 열심히 뭐 스펙도 좋고 다 했지만 이 업계 또 아까 보셨듯이 제가 인테리어를 새로 하는 것도 속된 말로 제 구상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70, 80이 다 돼간 사람인데 이 사람이 구상을 했던 것은 제가 56년의 경력이 이것도 무시 못하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감사합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하고 어떤 위기를 또 기회로 만드는 그런 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지금의 우리 또 대표님이 계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저는 궁금한 게 계속 그렇게 변화를 추구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매일매일 새로워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그 매일매일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한지 저는 그게 또 궁금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런 자질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뭘 만들면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틀리더라고요. 제가 이제 265년 되는데 이 사람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가냐면 사회적 기업을 해요. 집에서 일하든 어디서 일하든 저는 그 사람을 꼭 닮고 싶어요. 저도 그래서 우리 80명이 제가 소득을 다 갖는 게 아니라 한 마음으로 나눠서 같이 했더니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같이 저와 공유를 하면서 제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질문이 있으시면 편하게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저기 뒤쪽에 있는 남성분인데요. 네. 예, 그 대표님이랑 해주신 말씀 잘 들었고요. 김태환 대표님 어렵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동대문 쪽에도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개발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동대문 상인들이 직접 많이 참여를 해야 되는 부분들 그 부분은 동대문의 몫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개발을 하고 그것을 구현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계속적으로 지속하기에는 우리의 개발력이라든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지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대표님께 직접 부탁드리기는 저희가 좀 바쁘신 분이니까 죄송하지만 그렇게 연결하거나 할 수 있는 부분들
많이 좀 관심을 가지시고 예, 소통하면서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냥 부탁 말씀드리려고 마이크 잡았습니다. 예. 아, 네. 그 제가 박 대표님께도 이제 몇 번 말씀을 듣긴 했는데, 그러니까 한번 이제 몇몇 상가 대표님들이 모이신 자리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기도 했고, 저도 일단은 그러니까 한 상가의 그 주인분들 의견을 모으는 것도 굉장히 어렵다는 그 부분도 제가 잘 알고는 있는데, 만약에 앱을 개발하게 된다면 당연히 이제 그런 이제 리딩하는 그러한 뭐 TF든 조직이든 아니면 또는 회사든 아마 이게 따로 만들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누군가가 책임감을 가지고 리딩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이게 처음에 출발할 때 이게 모든 상가, 그러니까 주요한 모든 상가의 대표들이 다 동의해야 된다, 이렇게 가면은 절대 출발도 못 하고요. 차라리 우리 저기 그 박 대표님께서는 이제 남평화 이 상가 이 많은 분들의 의견을 모을 수가 있으니까, 그럼 정 안 되면 남평화 상가라도 먼저 그 DDM 앱에 올라가자라고 해서 누군가 그러니까 이 출발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말씀하셨듯이 만약에 이게 시작이 된다면 저도 당연히 뭐 그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일단 이게 뭐 상가 대표님들이 다 동의해야 돼. 요것만 아니고 누구라도 진짜 출발이라도 음식점 몇 개라도 뭐 상가 몇 개라도 이 앱에 올라가서 외국인들이 좀 이용할 수 있게 편하게 하자. 그리고 또 아까 제가 막 보여드리니까 AI 그 부분도 저는 뭐 이런 게 있어요라고 소개하고 끝날 게 아니고요. 실제로 저는 뭐 박 대표님하고 상의해서 뭐 일단 남평화 상가라도 먼저 이거를 이렇게 시작을 하면 그런 데부터 이게 변화가 시작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또 희망적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사실 뭐 큰 부분부터 바꿔가기보다는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것, 일단 시작하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주셨어요. 앞으로 또 많은 협업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저희 또 계속해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라든지 아니면 조언이라든지 부탁, 당부의 이야기도 좋습니다. 편안하게 네,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 혹시 학생에게 꼭 해주고 싶은 조언이나 당부가 있다면은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건 아마 두 분께 다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대학 총장님들하고 계속 얘기했던 것도 학생들이 관심을 갖지 않으면 될 수가 없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제 생각에는 동대문 상권이 살려면 젊은이들이 이곳에 진입을 하지 않으면 동대문 상권은 이제 끝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인테리어를 새로 한다고 하니까 그것도 한 칸도 아니고 동대문 상권 가게가 어마어마하게 값도 많이 나가는 상가들인데, 한다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신 나갔지 않아? 비웃고 조롱도 하고 뭐 있으면 얼마나 있다고 뭐 이런 식도 듣기도 하고요. 가전소리를 다 들었는데 제가 이걸 해놓고 참 밤잠을 못 잘 정도로 힘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해보자. 또 같이 우리 회사 직원들하고도 대화를 나눌 때 기회다, 이 기회를 놓치고 나면 안 된다. 근데 기회는 무슨 기회, 사람이 오질 않는데. 그런데 해놨는데 사실은 오는 사람마다 뭐라고 하냐면 이제 이 아가페 락크림 앞에가 명동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는 고객들이 물건 구매해가면서 전에 물건 구매하는 방식과 지금 구매하는 방식이 전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지금 우리 같은 사람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역사를 계속 겪어왔는데 우리도 지금 투자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동대문 상권에 한번 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간이 비어 있어요. 상권이 비어 있어요. 가지고 있는 자신이 있다고 하면 오셔서, 뭐 저희 남평화를 계속 말해서 안 되겠지만 동대문 상권에 있는 상가의 대표이사실로 가시게 되면 저희 상가의 지금 현 대표이사님께서도 아마 그런 상담을 정말 어느 상가보다 더 잘해 주실 거예요. 오시면 바로 입점도 할 수 있고 바로 들어와서 사업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대학을 졸업하시고 젊은이들에게는 기회다. 어떤 제품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 강의도 제가 개인 레슨 해줄 자신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한국 제품을 생산하면서 아까도 이제 그 한강 작가가 들었지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한국 제품이라면
물어볼 것도 없어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택깔이 아니냐. 근데 지금 보면요, 이제는 세계인들이 한국에서 만드는 제품은 벌써 이미 냄새가 난다고 그래요. 향기가 난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젊은이들에게 꼭 하고 싶은 것은 디자인을 좀 하셔서 새로운 방향을 가고 싶다고 하면 상권에 들어가셔서 한번 만나보시면 그 만나본 분들에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주시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충분하게 해드릴 자신도 있고 할 수도 있습니다.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김 대표님도 말씀. 그 저는 사실 그러니까 동대문의 제조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지는 못합니다만 일단 화장품 쪽을 보면 정말 예전보다 자기 브랜드 만드는 그 진입 장벽이 굉장히 낮아진 것 같더라고요. 지금 심지어는 그 워낙 OEM, ODM 뭐 이거 떠나서 이제 OBM이라는 단어까지 나왔으니까 뭐 MOQ도 한 3,000개까지도 내려갔고 심지어 MOQ 안 받는 데도 나타났고 또 여러분들 아시는 서비스일지 모르겠는데 마플이라고 저희가 굿즈 만들어 내 디자인으로 굿즈 만들어 주는 데인데 거기는 티셔츠 한 장도 만들어 줍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자기 브랜드를 내서 뭔가를 시작하기가 진입 장벽이 굉장히 낮아졌으니까요. 저는 학생 때라도 바로 뭐 시작을 할 수 있으니까 다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가 자꾸 이렇게 크게 성공한 사업가만 보면 절대 안 되고요. 이게 항상 자기가 검증하고 그거 이 차근차근히 가는 게 그 학생 때 할 수 있는 그게 시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자기 브랜드를 아까 박 대표님 말씀 주셨지만 자기 브랜드를 만들어야 되고 브랜드 만들되 너무 처음부터 큰 시도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시도들이 쌓이다 보면 언젠가는 그 터지는 타이밍들이 있더라고요. 주변에 성공하신 분들 뵈니까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두 분께서도 귀한 조언을 해주셨어요. 사실 뭐 이거 앱 이야기랑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큰 그림만 본다면 사실 시작조차 하기가 어려운데 말씀 주신 것처럼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부분부터 시작을 하는 것 그리고 아직 젊으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실패를 해도 또 다시 또 충분히 재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좀 두려워하지 않고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두 분의 또 인생 선배로서의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또 조언을 구하고 싶으신 분이라든지 혹시 뭐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받도록 할게요. 있으시면 하고 아니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요즘 뭐 C커머스다 뭐다 이렇게 굉장히 또 이 산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 위기가 기회가 되는 것 같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이 변화를 계속 모색해 간다면 계속 그 탈출구 혹은 뭐 돌파구가 늘 존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강연이 아마 여러분들께 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인사이트를 주는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 박의식 대표님 거의 뭐 진짜 50년 넘게 이렇게 또 한 길만을 쭉 걸어 오시면서 정말 이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또 지금도 애써주고 계시는데 오늘 귀한 강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우리 라인게임즈 김태환 부사장님 또 바쁘신 와중에 오늘 또 귀한 발걸음 해주셨습니다. 내일 또 출국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께 또 귀한 이야기 해주시고 앞으로 또 같이 협업해 볼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응원의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 박의식 남평화상가 전 대표님의 강연과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질의응답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요. 두 분께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 서울 패션허브 지식 콘서트 1부 순서 이렇게 오전 순서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저희 1부 순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식 콘서트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